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전통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이곳, 고대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깊어가는 가을, 특정 날짜에 드리워진 특별한 의미를 파헤쳐 볼 겁니다. 달력의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오늘 이 날은 고요한 가을바람 속에 숨겨진 운명의 메시지가 속삭여지고 조상들의 지혜가 그림자처럼 드리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16일 운명의 서리가 내리는 날에 얽힌 비밀을 풀어낼 것입니다. 이 날을 함부로 대한다면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의 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깊고 신비로운 지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봅시다. 10월 16일 서양 달력으로는 그저 스산한 가을의 한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전통,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 이 시기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섭니다.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추수의 절정이자 차가운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늦가을 혹은 깊은 가을로 불리는 이 시기는 자연의 생명력이 잠시 멈추고 다음 봄을 기약하며 땅속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는 곧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승과 저승의 문이 살짝 열리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조상들은 이 시기를 영혼의 속삭임이 더욱 짙어지는 때로 여겼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 키유펀을 지나 양의 기운이 약해지고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음기가 왕성한 때이기에 더욱 조심하고 경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풍요를 기리는 것을 넘어 다가올 시련에 대비하고 영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특정 성인들을 기리는 날일 수 있지만 한국의 토착 신앙과 불교, 유교적 전통 속에서는 범세계적인 조상 숭배와 자연에 대한 감사의 정신과 깊이 연결됩니다. 특히 농경 사회였던 과거에는 추수의 성공이 한 해의 생존을 좌우했기에 천신 티엔셴과 지신 디셴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조상들은 이 시기에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이 가족과 마을을 찾아온다고 믿었으며 이들의 보살핌과 축복이 가족의 안녕과 다가올 겨울의 무사함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월 중순경에는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족의 건강, 풍년,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제례를 지내거나 마을의 수호신에게 안녕을 비는 동제 동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지혜를 배우는 중요한 문화적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한국인의 독특한 영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 깊은 산골에 서리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가을이 깊어질수록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기운과 함께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었죠. 이 마을의 사람들은 10월 중순이 되면 일교차가 커지고 첫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 날을 운명의 서리가 내리는 날이라 부르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마을에는 가을 장막의 수호자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수호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계절의 전환점에 영적인 장막이 얇아질 때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오가며 세상의 균형을 살핀다고 전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서리마을에 큰 흉년과 함께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이때 한 현명한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과 조상들의 섭리를 잊고 오만하게 행동한 대가이다. 가을 장막의 수호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늦가을 첫서리가 내리는 날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화의식을 치르며
겸손하게 감사를 표해야 한다. 운명의 서리가 내리는 날. 이날의 음식 문화. 늦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자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날 먹는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햅쌀로 지은 밥과 제철 나물. 갓 수확한 햅쌀로 밥을 짓고 가을 들녘에서 나는 신선한 나물들을 무쳐 먹는 것은 한 해의 수고로움에 대한 감사이자 건강한 겨울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줄기, 시래기 등은 겨울철 비타민 보충을 위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밤, 감, 대추 등 제철 과일. 가을을 대표하는 밤, 감, 대추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풍요와 건강을 상징합니다. 특히 밤은 영양가가 높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 겨울철 중요한 식량이었으며, 감은 달콤함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 과일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것은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시루떡 또는 송편. 찹쌀이나 맵쌀로 만든 떡은 추수감사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콩이나 팥을 넣어 만든 시루떡은 잡귀를 쫓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송편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떡을 빚어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은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식혜 또는 수정과. 따뜻하고 달콤한 식혜나 수정과는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가을철 건강 관리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곡식의 기운을 담은 이 음료들은 가을의 기운을 받고 겨울을 맞이하는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운명의 서리가 내리는 날.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들. 조상들은 이 날을 신중하게 대하며 특정한 행동들을 금기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거나 영적인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금기들을 어길 경우 불운이 따르거나 애군이 들이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을 알려드립니다. 1. 가정과 생활에 대한 금기. 해가 진 후 대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해가 진 후 집안을 청소하는 것은 집안에 들어온 복후를 쓸어내 버리는 것과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집 밖으로 버리면 집안의 좋은 기운마저 함께 빠져나가 재물운이 약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청소를 자제하고 특히 쓰레기는 다음 날 아침에 버리도록 하십시오.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날카로운 도구는 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이날 주고받으면 다툼이나 불화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애군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하루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빨래를 널어두거나 걷지 않는 행위. 밤에는 음기가 강해져 나쁜 기운이 깃들기 쉽다고 믿었습니다. 밤새 널어둔 빨래에는 나쁜 영혼이 깃들 수 있으며 이를 입으면 건강을 해치거나 불운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래를 모두 걷어들이고 밤에는 널지 마십시오. 밤에 거울을 함부로 보는 행위. 밤의 거울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날 밤에 거울을 보면 원치 않는 존재를 보게 되거나 자신의 운이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되도록 밤에는 거울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자르는 행위. 예로부터 머리카락과 손톱은 생명의 일부이자 영적인 기운이 담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날 이를 자르면 몸의 기운이 약해지거나 불운을 자초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체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오늘 하루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재물과 경제 활동에 대한 금기.